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국회 차원의 LH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LH 사태 진상 규명이 이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이 세 가지 갈래에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기본적인 교감에서는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 속내는 또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장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은 물타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LH 건 때문에 부산과 서울에 지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도 지금 부동산 투기했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었어. 라고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더 심해요. 네. 박형준 의원이 그 LCT 그 주상복합 아파트 두 채를 특별히 부당하게 받았다. 그래서 4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거 LCT도 특검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검찰에서 조사 다 끝냈고 미분양 때 받은 건데 아니 도대체 부동산 가격은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40억 시세 차익 얻었다고 공격하는 건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건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간을 좀 질질 끌고 싶어 할 거예요. 선거 때까지 계속 새로운 의혹, 정쟁을 제기함으로써 여당은 나쁜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좀 프레임으로 국한시켜서 선거 때 상당히 좀 이익을 받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수사는 결국 특검으로 갑니다.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특검 구성 등 디테일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명이나 조사 대상, 범위 등 특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 대상은 저는 예를 들면 대상 같은 조사 대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저는 그 직계 가족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명으로 예를 들면 숨겨서 땅을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일단 예를 들어서 임명 같은 경우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 소장은 물타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국민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LH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불거지고 나서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국민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요, 범위도요, 저는 가능한 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 지자체장, 야당은 지자체장도 하자고 그러다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춰내서 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사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오면서 한 번도 신도시 이후에 부정부패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도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 잘 세워서 본인만 하지 말고 직계 가족 다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조사 대상이 그러면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국민의힘보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나 시의원 다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지금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여당이 일부러 이걸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겠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에 넣고 그 수사를 통해서 또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도 함께 집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명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함께 포함되는 그런 특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검 구성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최진봉 화가님의 말씀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요구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특검하자. 그리고 별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 전부 다 하자. 그리고 재보선 후보자 전수조사 다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하자. 근데 국조도 하자. 특검에는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청와대, 국토부 공무원 다 넣자. 네. 그런데 과연 이걸 다 넣으면은 언제 특검이 이걸 다 조사할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일단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히 높으니까 할 수 있는 분야 다 한번 넣어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받고 더블로 가야 돼요. 무조건 이쪽에서 자 조사 대상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좋아 그거 받고 여기까지 넓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 그거 받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까지 더 해보자 라고 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조선시대에 이성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거냐 아니면은 선거 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네, 아무튼 이 특검이 만약에 도입된다고 해도 그 시기와 조사 방법에 굉장히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검 도입에 특수본이 힘이 빠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이제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볼면서가 나온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더라도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를 삼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경찰이 뭐 이렇다 저렇다 물론 개별적으로 조직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입법부가 결정하면 하는 거죠. 입법부가 특검하겠다고 결정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철저히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사하니까 나중에 특검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수사한 거 다 넘어가서 뭐 손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이건 수사 주체가 누가 되든 네. 진실을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집중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 넘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국민들도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 넘기기 전에 자기들이 중간에 수사 결과 발표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렇게 박수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서 국가수사본부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합동수사본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뭐 조직 간에 또는 뭐 기관 간에 이런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 자체가 국민 앞에 잘하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건 뭐 그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발하는 형태로 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이냐, 뭐 검찰이냐 이 영역 갖고 지금 논할 그런 그렇죠. 계제가 아니다. 예. 그런 말씀으로.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냥 국수본은 국수본대로 수사 철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이제 발족이 되려면 한 달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 동안 그럼 특검하니까 우리 국조본 수사 안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더 많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족한 부분을 특검에서 하면 괜찮은데 저는 여당에서 먼저 특검을 제안한 것 자체가 되게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초창기에 이런 합수단이 구성이 될 때 검사들을 배제시켰잖아요. 그럼 특검은 결국에는 변호사와 검사들이 수사관을 데리고 조사하는 기관인데 여기 특검에다가 검사를 넣어요. 그 검사들이 이러한 뭐 불법적인 투기 의혹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부는 합수단에는 검사 안 되고 특검에는 검사 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합수단 출범을 할 때 자기네들의 어떠한 비리를 좀 감추려고 하는 것,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네, 여당의 이제 뭐 특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직후에 네. 여당 입장에서 이제 이런 또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당청 간 손발이 서로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6대 중대 범죄가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같이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검찰이 2명 이제 지원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인력을 지원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검찰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을 직접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이었고 국가수사본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그거보다 더 전향적으로 특검까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처음에는 야당이 반대하고 안 받아들였다가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네. 그래서 입법부에서 예를 들면 특검하자고 특검법 통과시키고 대통령 임명하고 이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에 하라고 했던 것과 입법부에서 또 통과시켜서 법으로 만들어진 일은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무슨 당청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또 수사 대상이 넓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단순히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된다고 하면 네. 좀 더 광범위하게 또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야당의 반대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선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당과 청이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어떻게- 갈등은 아니라 손발이 안 는 건 맞죠. 합수단에 처음부터 감사원과 검사들을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게 되면 특검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안 좋아요. 국가의 모든 부패 수사 역량이 LH 사건에만 투입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합수단을 꾸렸으면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안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야당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검찰은 잘하고 경찰은 못한다 이런 인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찰이든 검찰이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경찰의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부패 수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윤 전 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건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찰이 수사하니까 제대로 안 되고 검찰이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경찰도 수사 능력을 갖고 있고 거기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 거기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잘못되고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이 주장은 경찰이 수사하는 걸 못 믿겠으니까 검찰한테 맡겨라 이런 식의 주장이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가 아니라 검사랑 검찰이 투입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의 불법적인 투기 사건은 검찰에서 다 담당을 했어요. 경찰에서는 그냥 조그마한 부분들만 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라는 노하우를 가장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감사원과 검찰일 수밖에 없어요. 분식점 운영하던 그 주방장이 큰 한식집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더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 하려면 검찰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음식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식점, 한식점에 뭐 누구는 또 중국집 얘기를 몇 번 네. 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 네. 네. 맞습니다.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의원 300명 전원과 그 직계 존비속 투기 여부도 검증대에 오릅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가 재보선을 넘어서 대선판에까지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방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쪼개기로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나올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30년 전에 나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아무런 미공개나 내부 정보 없이 얼마 전에 한 5년 전에 땅을 샀는데 갑자기 개발이 됐어. 그래가지고 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어. 이거 나쁜 놈,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투기다, 불법적인 거냐 아니냐가 문제지 땅을 사가지고 나는 감나무를 심고 나는 노후를 대비해서 나는 전원주택 지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너무 몰아붙이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국한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공적인 정보를 사적 이득을 취하는데 이용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처벌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냥 내가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난 것을 네. 다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일단 그 장수영이 얘기했던 부분에 논리적으로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건 미공개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개인이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취했다면 그건 그런 걸 처벌해야죠. 또 하나 또는 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갖고 있던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이익을 뭐 예를 들면 이익이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기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재보선이나 대선까지 어떻게 될 거예요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재보선 끝난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특검하고 국정조사 해보세요. 그럼 이 문제가 전체 여론을 상당히 많이 그 주도하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쪽이 유리하게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 수사 내용이 나와봐야 되잖아요. 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또는 그런 비리가 있다고 밝혀지는 정치인들이나 정당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민들의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하는 국민들의 생각에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을 구성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또 결과까지 나오는데 뭐 또 수개월 걸리면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뭐 그런 의견도 있어서 대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슈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국정조사 그 관련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뭐 여야가 이제 손을 맞잡았는데 야당이 오늘 곧바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을 했지만 여당이 실효성에 의문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조사가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그 제기가 됐었지만 실제로 이제 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예.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안 하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국정조사에 대해서 조사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뭐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빼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무작정 빼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당시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결국은 또 의아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마냥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특검을 받게 되면 국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위한 진상규명 국조거든요. 여당에서는 받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해봤는데 가장 그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게 국정조사예요. 오히려 어찌 보면 국정감사보다 이 피감기관 같은 경우엔 국조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당이 이거 못하겠는데 증인 채택 안 하겠는데 여기 조사하러 갔는데 우리 참여 안 할래 그러면은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어요. 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어떤 큰 이익을 보기도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하는데 왜 국조까지 해? 라고 해서 질질 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전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신경전 어제 TV토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없다면 야권 선거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 드리겠다. 저도 정치인인데 그것 약속 어기면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 그 두 후보 간 핵심 쟁점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 그리고 범야권 정계 개편이었는데요. 뭐 나름 그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두 후보의 그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또 하나 곁들여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 범야권 후보가 이제 단일화에 이르지 못했는데 후보 등록 후 뭐 사전 투표 전까지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장전에 돌입하는 건 아닌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토론에 저는 뭐 양쪽이 장점 단점이 다 있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있었고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공격과 방어의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공격을 많이 했죠.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말씀하신 내곡동 땅 의혹 문제. 네. 이 문제가 점점 저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무상급식 문제.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사실은 답변을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시간도 많이 쓰고. 그 두 가지 이슈를 집중으로 질문하면서 공세적인 입장을 안철수 후보가 가졌다는 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상당히 수세적으로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펴기에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은 서로 간의 장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단일화 문제는 이제 막판, 오늘 밤까지 막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직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소장은 뭐 100%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저는 단일화는. 다만
오늘 밤까지 될 거냐? 그것도 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게 지난번 이제 최근에 그 여론조사 때문에 많은 부분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더 밀리는 상황이건 지지율 면에서만 본다면 물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예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빨리 하자고 그러고 오세훈은 늦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쉽게 합의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본인의 입장을 양보하면서. 그럼 오세훈 후보가 얼마나 양보할 거냐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오늘 밤에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 양보를 하면 타결이 될 거고요. 양쪽이 계속 양보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29일, 즉 인쇄하기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그때까지 더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짧게. 오늘 밤까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이번 주까지 안 될 수 있다. 네. 단일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취재를 해왔습니다. 쟁점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선 전화를 5% 넣을 것이냐, 10% 넣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요. 무선 전화요? 유선 전화. 유선 전화. 예, 그러니까 무선 전화 90%로 하는데 예를 들면 그걸 95% 할 거냐, 아니면 90% 할 거냐. 그래서 무선을 5% 할 거냐, 10% 할 거냐. 이게 지금 마지막 쟁점이고요. 최종 문구는 경쟁력 조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빠르면 이제 곧 오늘 밤이라도 곧 발표될 것 같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단일화 협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는 여론조사가 들어가야 19일 날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6시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어제 TV토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철수 후보 하는 것을 보고 좀 안쓰러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좀 아직도 토론회에 상대가 있는 토론회는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구나.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기자협회에서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또 잘하시더라고요. 능숙하게. 그래서 이건 기술적인 문제였지 어제 전반적으로는 다 잘하셔서 90점 드리는데 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첫 번째 부동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문제입니다. 근데 어제 코로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코로나 어떻게 방역을 할 건지 시장이 되면 백신 문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건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 어떻게 서울시 차원에서 뒷받침할 건지 이러한 당연한 얘기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질문도 안 나왔고 본인들 모두 반응에도 이런 것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범야권 단일화 결과가 또 뭐 어차피 후보는 박영선이란 말이 증명이 됐는데요. 범여권. 네, 범여권이요. 네, 야당과 달리 여당 단일화 분위기는 좀 미지근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쟁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월드컵 예선에 브라질하고 미얀마하고 예선전을 치르면은 과연 이게 재미가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미 게임이 끝난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워낙 지지율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 뭐 어차피 박영선 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네.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야당의 단일화 과정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1대1 상황에서는 이제 양쪽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뉴스앤 이슈는 국회 차원의 LH 사태 진상 규명 그리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야권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